본태성 떨림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강정숙 씨에게 손떨림이 시작된 건 6년 전. 초기에는 피로타수로 여겼는데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손을 안 쓰면 떨림은 없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손이 떨린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세요. 근데 못 가져가요. 집에서 갑갑하게 세상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뭐 누구를 못 만나요.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는 아직 못 해봤더라고. 약물 치료는 안 하셨고요. 해봤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1, 2년 지나니까 안 되더라고. 강정숙 씨도 수술을 받기로 했다. 머리에 틀을 고정하고 그 위에 초음파 헬멧을 부착한 뒤 MRI를 촬영한다. 의료진은 해당 영상과 사전 수술 계획을 비교한 뒤 실제 수술 계획을 확정한다. 강정숙 씨에게 적절한 표적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 고집적 초음파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수술 전에 촬영을 했던 MRI, 그다음에 CT,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찍은 MRI를 세 가지를 다시 융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0.1mm 이하의 오차로 잘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집적 초음파술은 떨림을 일으키는 부위에 초음파를 집중시켜 괴사를 유발시키는 치료법이다. 온도 올라갑니다. 초음파 헬멧이 MRI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 환자의 뇌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지 보게. 강정숙 씨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올린다. 어떤지. 몇 정도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 60% 정도 좋아진 것 같아. 이제 이번에 하고 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조금씩 온도를 올릴 때마다 강정숙 씨의 손떨림도 개선되고 있다. 고집적 초음파술은 당일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환자의 부담이 적다. 그리는 거 하고 이거 자. 변화는 바로 확인됐다. 떨림의 개선 정도가 한눈에 확인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쪽이 훨씬 심했는데 달라졌죠? 요거는 제가 말씀대로 1년 있다 하시면 돼요. 기분이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왼쪽 또 해야지. 예, 이쪽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아. 고생했어. 아이. 신경회로가 더 기능이 나빠지면 떨림 증상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를 2차적으로 초음파 수술을 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초음파 수술은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 떨리는 손은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중 하나가 식사. 식사를 받자마자 최영훈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그릇과 국그릇의 위치를 바꾸는 것. 오른손잡이지만 숟가락은 왼손으로 잡는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면 국물을 떠먹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린다. 본태성 떨림 진단을 받은 최영훈 씨. 증상은 10대 시절부터 시작됐다. 저희가 이제 공고생이다 보니까 인두 납땜 기판 맞는 기판에 인두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책상에 팔꿈치를 대면 안 돼요. 팔꿈치를 대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손떨림은 생명과 밀접한 문제는 아니지만 생업에 지장을 준다. 최영훈 씨의 직업은 에어컨 설치 기사다. 어차피 뭐 나가서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남복에도 안 좋고 좀 위축은 되고. 본태성 떨림엔 약물 치료가 우선이지만 최영훈 씨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술적 치료.
짧게 해서 수술 방법은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협진을 통해 결정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전증 환자 중에서 아주 심한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기 직업 때문에. 수술 적합도와 수술 후 예후까지 고려한 결과 최영훈 씨에겐 뇌신부 자극술이 결정됐다. 뇌신부 자극술은 전극을 뇌 안에 삽입해 떨림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억제한다. 전극의 다른 쪽 끝은 자극 발생기에 연결돼 무선 프로그래머로 발생기를 켜거나 끄고 자극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발생기를 끄면 자극이 멈춰 떨림이 발생하고 발생기를 켜 자극을 주면 떨림이 멈추게 된다. 뇌는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1mm, 2mm 오차만 나도 전혀 다른 부작용,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이상이 한다든지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기장치를 몸에다가 영구적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1차, 2차 수술로 전극을 삽입을 하고 또한 그 배터리와 프로그래밍하는 장치를 가슴에 삽입해야 되는 큰 수술이 병행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술 당일 최영훈 씨는 감염 방지를 위해 삭발을 했다.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심기 위해 머리에 고정틀을 씌운다. 영상 검사를 통해 뇌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확인하고 목표점을 정한 뒤 전극의 위치를 설정한다. MRI 우리 영상을 전송받아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 좌표를 찾아서 그 위치에 전극을 넣는 겁니다.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의 상태와 뇌 신호를 관찰한다. 수술은 부분 마취로 이루어진다. 근처에 가만히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렇죠? 따라와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극을 삽입할 최적의 위치를 찾는 것. 이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는 끊임없이 소통한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최영훈 씨의 손떨림이 가장 적어지는 곳을 찾았다. 동일한 위치에 영구 자극 전극을 삽입한다. 이 부위가 떨림에 주로 된 중추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 근처에서 떨린 세포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극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수술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 자극 발생기와 연장선을 이식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며칠이 지나 최영훈 씨를 다시 만났다. 해볼 거예요. 전극과 자극 발생기가 뇌와 몸속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 수술 후에는 환자의 증상에 맞춰 자극을 조절한다. 뭐 손에 저린 느낌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약간 이제 오네. 어디로 와요? 손으로. 손으로 저린 느낌이 와요? 예. 예, 조금 보시고, 보시고,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려보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보실게요. 최영훈 씨가 직접 자극 발생기를 켜고 끌 수 있다. 얼굴 가까이 천천히. 손떨림 때문에 어려웠던 숟가락질이 한결 쉬워졌다. 우혜득 씨는 전기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품 삽입, 납땜, 조립 등 공정 대부분이 섬세함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안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 우혜득 씨는 본태성 떨림 환자.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걸 집게로 잡고 해야 되는데 손이 떨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안정을 찾기까지 그는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와야 했다.
결국 지난 1월 뇌신부 자극술을 받았다. 몸 안에 삽입된 자극 발생기. 배터리에서 목 귀 뒤로 해서 이렇게 전선으로 와이어로 올라와서 양쪽에 여기 이제 이렇게 요 전극이 양쪽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연장선을 타고 이어진 전극.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프를 시키면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뭐 작업을 정밀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손이 이렇거든요. 이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발생기를 끄자 떨림이 나타났다. 자극 발생기를 다시 켜자 떨림이 사라졌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 수술의 두려움으로 머뭇거렸던 게 아쉬울 정도다. 지금에 와서는 좀 진작할 걸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우혜득 씨가 3개월 만에 병원을 찾았다. 잘 지내셨어요? 수술 후 증상 호전 정도에 따라 뇌신부 자극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찾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구멍을 뚫어서 이 가느다란 전극을 이렇게 의학 기술은 물리적으로 떨림을 줄여주었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아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긴장 이상증이나 뭐 본태성 진전이나 이런 운동성 기능 질환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 뭐 화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흥분 상태가 된다 그러면 더 떨리거나 더 돌아가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환자분들이 뭐 수술하자마자 딱 좋아지시는 거는 볼 수가 있는데 더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지는 환자분들은 더 긍정적이고 또 이런 그 좋아진 삶을 즐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시더라고요.